사실상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손절을 쉽게 말하거나 손절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깊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서 끊기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끊겠다는 거. 근데 이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친구만 순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쉽게 끊어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끊어버리죠. 근데 실제로 또 관계에 서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누군가와 처음 밥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소통의 방법 그냥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삼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관계 우리가 의도한다고 무조건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멀어지는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의도한다고 무조건 멀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심리 전부학 이호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책과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반짝이십니다. 반짝반짝. 네, 감사. 사실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의도한다고 무조건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유독 젊은 사람들 사이에 손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근자감, 또 하나는 불안.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아이 하나 둘로 성장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늘 방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내 집에 들어와서나 혼자 머무는 건 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흔히 인간관계를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그렇게 끼웠다 뺐다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관계를 하나의 정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추단으로 보는 경우들이 꽤 생겨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손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깊은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쉽게도 끊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혼자 머무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근거 없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입고 있는 이 옷, 화장품, 또 우리가 지금 머무르는 이 공간, 이거 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지받고 지탱받고 있다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얼마 전 깜짝 놀라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는 그냥 있는 거래요. 그런 답이 나왔어요. 전기는 적어도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불이 딱 들어올 때는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노력들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줘야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참 놀랄 일이죠.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식의 부족이 아니고 당연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근거 없는 잔식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들이 스스로 혼자 유아독존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사실 유아독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탱하는 그 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젊은 세대가 손절을 쉽게 말하거나 손절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깊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서 끊기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끊겼다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작동 심리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낸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끊어낸다는 건 나는 고립곧 앙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앙따가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끊어낸다면 내가 너를 왕따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빠른 것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불안에서 유발되는 이 손절이라고 하는 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찌 될지 구체적인 어려움에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의 불들이 다 꺼지고 내 불빛만 내 눈빛만 남아있다는 건 주변에 다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주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라 내 친구가 하나 끊어진다는 건 내 주변에 불이 하나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하나 둘 꺼지다 보면 내 세상은 다 암흑이 되겠죠. 이럴 때 생겨나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절이라는 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도 나는 다시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의 면에는 깊은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내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게 친구만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쉽게 끌어냅니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천륜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기꺼이 끊어내는지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족들은 이후 남은 생에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랄까, 오히려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지 않은 자는 가족도 하나의 부품과 같아서 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우리가 이혼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파트너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많이 봤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지원을 통해서 아버지도 바뀌고 어머니도 바뀐다는 것 물론 내 생모생보에 대한 간절함이 있긴 하지만 일상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이야기고 어색한 이야기고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마저도 우리는 바뀔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대치될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끊어버리죠.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 가족이 아니야. 혈연마저도 마치 가위질로 금방 잘라낼 수 있는 종이처럼 그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간단하게 밀어내고 손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는 보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감과 더불어 있는 거대한 불안이 내가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손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과거에도 절교라는 단어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십 년 전에 썼던 절교라는 단어의 무게감과 이 손절의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교는 그제를 끊는다는 뜻이죠. 손절은 경제 개념입니다. 손해를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시작점 전부터 너는 나에게 플러스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나에게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난 널 사랑해. I love you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로 I need you라는 말이 있죠. 난 내가 필요해요. 저는 부부 관계나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 I love you보다 I need you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필요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필요는 때로는 굉장히 운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너는 나와 사랑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걸로는 필요하지 않아도 사랑은 약간 낭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유지될 경우가 있지만 필요는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다 생각되는 순간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관계 이런 손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경제 개념처럼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간 관계를 그렇게 환산하게 된 거죠. 좀 무섭고 섬뜩한 느낌마저 드는데 사실 절교는 교제를 끊는 거지만 손절은 경제적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니 좀 냉정하게도 느껴져요. 과거에는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잘 지내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손절을 불사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확실한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 아니야. 확실히 구분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테면 이건 필요죠. 필요. 절대적인 필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가 된다면 나도 너를 충분 조건으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이건 계약 관계죠. 이게 심리적 계약이건 실질적 계약 있는지 간에 계약 관계인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진 않아요. 계약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관계도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필요만으로 하는 건 우리는 실질 계약이라고 부르지 이걸 심리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실질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 계약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두루두루라는 게 참 맞기는 하고 좋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따필요에 의해서 친구를 명료하게 갈라서 너는 내 편, 이건 친구가 아니죠. 내 편을 지금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 오는 사람 내 친구예요. 뭐 필요한 사람도 와요. 그죠? 사업 관계자도 오잖아요. 그러네요. 거래처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실은 오랫동안 알았는데 장례식에 몰랐어. 너무 나몰라란 것 같아. 그래서 딱 손절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요새 많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안 와. 우리 아들 딸 결혼식이 안 와. 넌 아웃.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오래 살아본 분들 다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잘못하고 살면 안 된다. 다 만난다. 위기의 순간에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의 손이 나의 몸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가 와서 빌어야 되는 순간도 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편을 가르는 건 바보다. 그냥 안 만나면 손절이에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사람과의 조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땐 내가 가서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난 너와 손절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간다면 내 무릎이 까져도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손절이라고 해서 너와 나를 정확하게 가르는 이유는 딱 하나요. 내 편이라면 나를 도울 것이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에 전제하고 있는데 불안은 말하지 않는 한 들키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들키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과 손절을 말하지 말아라.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내게 올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어요.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지를 두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관계의 묘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라는 게 의도적으로 저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지 해갖고 이룰 수 있는 관계일까요? 참 어려운 게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는 나보고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걔는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라고 나를 소개를 해요. 너의 친구와 나의 친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라고 묻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의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참 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확장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범위가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럴 테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사람만 내 친구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순절.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친구는 3명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사랑하리. 지나가는 낙엽마도 마이 프렌드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는 그 사람의 품이기도 하다고 전 생각해요. 사람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게 품는 사람이 있고 닦아줘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되 크기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조금 더 크게 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해야 하죠. 사람마다 다 가질 수 있는데 최대한 넓혔으면 좋겠다. 굳이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관계 형성상 가까워지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라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관계에 서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와 좀 잘 지내보고 싶은데 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고 꼭 해야 할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사실 저 사람하고 친해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집에 와서 뭐 젊은 사람들 말대로 입을 키글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소통의 방법, 소통의 원칙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욕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그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건 적절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한 부정 유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다 좋은데 머리가 나빠. 뭐 이런 거, 그러면 다들 주변에 깔깔 웃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부정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냥 그 친구 옆에 내가 대단한 친구는 아니더라도 계속 남아있고 싶으면 칭찬 많이 하세요. 이걸 아첨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이 간절한데 내가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고 이 사람이 달콤하다 느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충분히 느낄 만한 달콤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내 능력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내 능력 하나 이를테면 얘는 성실해. 얘는 재미가 있어. 아니면 얘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줘. 이 사람만의 아주 풍부한 인정할 만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친구들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만큼은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로 오랜 관계가 유지되더라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나에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그 친구들 되게 좀 어필을 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못하는데 요거 하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를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면 저는 김재원 아나운서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첫째는 김재원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빛을 잘 숨겨요. 그래서 얘가 나보다 좀 못한데 들키지 않아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내요. 그리고 이걸 잘 발굴해내요. 엄청난 능력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이 약간 어긋나도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죠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최소화시켜줘요. 이게 오랜 아나운서의 역할 때문이었는지 본래의 특성인지 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누가 김재현 아나운서를 맞이하겠어요. 저는 저의 강점을 알아요. 저는 이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앞에 이 사람을 잘 세워줘.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장점을 또 저에게 잘 발휘하셔. 그죠? 내 장점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오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잘 나가면 제일 좋아요. 내가 잘 나가잖아요. 승질이 별로라도 내가 좀 못나도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다만 우리는 별로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뭘로 승부해야 될 것인가? 전 인간성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전 부족해도 착하게 말이 좀 서툴러도 경청하면서 너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내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지만 10번 너네들이 밥 사도 밥 살 때 그래도 내가 한 번은 내는 그런 염치로 그렇게 함께하면 적어도 내 친구들은 알아요. 얘가 그래도 이런 뭐는 있어. 얘가 그래도 이런 뭐는 있다니까라고 저를 봐주는 거죠. 이런 봐주는 사람을 저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을 찾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사실 뭐 여기저기서 칭찬도 받아봤고 누군가 제 장점도 얘기하셨을 텐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장점은 제가 괜히 빠져드는 그런 장점인데 사실 전 누군가한테 칭찬받는 게 좀 민망하고 어색해하는 편인데 교수님 그렇게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니까 묘하게 기분이 좋네요. 예, 정말 장점이 힘이 되진 것 같은 게 아간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시네요. 네, 뭔가 좀 능동적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후손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면 먼저 그 친구를 다음 생까지 밥을 살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건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면 내가 가진 거로 뭘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선한 주고받음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이 따이면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밥 한번 먹읍시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밥 먹을 때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죠. 누군가와 처음 밥을 먹을 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이 점만큼 좀 조심해라 하는 부분도 있을까? 그냥 계속 들으세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할 때는 내가 실수가 많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상담에서는 리스테이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재진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 단어를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들이 있고 저런들이 저런 게 이런저 그러셨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김재한수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요. 그래요? 이런 부분 전 처음 하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걸로 신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평가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당신이 아는 것을 즐겨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기쁘게 듣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말하는 당신에게 내가 감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굳이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관계야 말, 노력은 필요한 거네요. 이런 관계를 보통 유지하는 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대부분의 관계는 친구라도 사회적 관계라는 걸 기억해야죠. 친구도 마음 상한다는 걸 기억한다면 최소한의 기본값은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에 쓰려 했던 에너지를 관계 형성에 쓴다면 확실한 내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어떤 생각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손절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일단 안 봐야 돼. 또 누가 연결해도 싫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모든 내력을 관계에 쓴다면 제가 볼 땐 다음 생에까지도 친구가 됩니다. 내 주변에 내 사람이 누가 있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효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책과 삶은 영원히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